남북으로 한반도가 갈라지기 전 북한의 음악은 어땠을까요? 우선 북한의 전통 음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웅을 겨루던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삼국 중에서 가장 음악이 발전했던 곳은 단연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대륙의 강국들과 마주하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해외 문화의 유입 또한 가장 많았습니다. 전통악기인 거문고를 만들었으며 관악, 현악 등이 두루 섞인 고유의 악기 편성 체계를 만들어내며 자신들의 음악을 대륙의 위나라에 수출했다는 기록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음악 문화가 융성했던 음악 강국이었죠. 백제 신라와 비교할 때 이들의 음악적 특징은 웅장하고 강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적 위치와 국가의 성향을 통한 분석이기도 하지만 고구려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는데 가장 큰 준거 자료는 바로 북한의 전통 음악입니다. 북한 지방의 전통 음악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었습니다. 북한이 가진 호전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구려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적 성향이라 할 수 있으며 방언의 억양 또한 음악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지방의 민요는 소심과 토리 성향이 지배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소심과 토리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민요를 일컫는 말로 서도민요라고도 불리며 콧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른바 민요조의 창법이 지배적인 현대 북한의 가창에서도 이런 콧소리가 많이 사용되는 전통이 그대로 녹아있죠. 함경도 지방의 민요는 남쪽 지방의 일부 민요와 맥을 같이 합니다. 경상도 강원도에서 이어지는 동해안 라인을 타고 민요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백두대간이 가르고 있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의 민요는 메나리토리라는 하나의 장르로 구분합니다. 함경도 민요인 신고산 타령은 우리 귀에도 친숙하죠. 기악 독주곡인 산조의 경우 스타일이 다채롭게 갈라진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가야금과 해금을 중심으로 큰 변형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산조는 물론 가야금 병창까지 가야금 중심의 음악이 발전한 부분 또한 특징적입니다. 선호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도의 기생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서도민요와 가야금 병창이 발전해서 평안도 지방의 기생문화가 융성했을 수도 있고 평안도의 기생문화가 융성해서 서도의 음악이 콧소리가 많은 민요와 가야금 병창 위주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방문하는 관광단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양의 기생학교였다고 전해집니다. 평양 기성권번 기생양성소라 명명되었던 평양의 기생학교에서는 3년 동안 우조, 계면조 등의 가곡과 평시조, 고조, 사설조 등의 운문을 가르쳤고 생황, 피리, 양금, 거문고 등 악기 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과 과정의 대부분이 음악에 관한 부분이었으며 이들은 기생학교를 졸업한 뒤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형 기방과 음식점에 보내져 서도 전통 음악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19세기 말엽부터 우리의 음악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기독교 전파와 함께 서양 음악이 유입되기 시작한 때문이죠.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세운 학교에서 창가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서양 음악들을 가르쳤고 1901년에는 러시아의 군악대를 본딴 양악식 군악대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많은 악대가 창설되었고 일본 유학을 마친 음악인들이 조선에 돌아와 서양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적 정신과 음악이 의도적으로 말살되어 가던 시기에 서양 음악은 그 빈틈을 빠르게 파고들었죠. 이 시기에 유입되면서 한국의 음악과 접목된 음악은 비단 서양 음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음악에 일본의 음악까지 밀려 들어왔고 이 시기를 거치며 서양 음악의 틀에 한국 음악의 감성이 더해진 근대 대중음악의 근간이 만들어집니다. 조선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근대 대중음악은 북한의 음악을 분석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당시 형성된 서양식 대중음악의 큰 틀이 북한에서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이죠. 1930년대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유입된 서양 음악은 자스라는 용어로 불렸습니다. 재즈를 일본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지금의 재즈 음악뿐 아닌 클래식, 경음악, 스탠다드, 라틴 음악까지 모두 포함한 서양악의 총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스는 악극단에 의해 대중에게 전해졌습니다. 방송이나 음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악극단과 가극단에서 쇼가 펼쳐졌고 가수가 노래를 하거나 무용수가 춤을 추는 동안 악단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악극단의 성향에 따라 한국 전통악기들과 서양의 클래식 악기들이 혼종화된 경우도 존재했고
세미 오케스트레이션 편성이나 빅밴드 형태의 관악이 강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현악, 오페라, 뮤지컬, 심파극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는 근대화된 종합예술이 악극단을 통해 대중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우리의 악극단이 펼쳐 보인 음악은 당시 유행하던 서양의 것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영향이 컸죠. 1940년대 이후 일제는 미국을 적국으로 상정한 뒤 미국적인 음악을 통제했고, 이는 악극단 음악에서 재즈, 블루스 등 미국적 색이 지워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재즈 싱어들의 가창이 유행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한국에서는 탱고와 같은 라틴 음악 또는 이탈리아의 가곡에 한국 가사를 입힌 음악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수들은 소프라노식 클래식 창법에 민요의 창법을 더한 이른바 민요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악단 중심의 대중음악은 1945년 남북이 갈라지면서 함께 갈라지게 됩니다. 남한 사회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불악부 중심의 유흥문화가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팔군 중심으로 서양 음악이 성장하면서 스윙, 부기우기, 스탠다드, 트위스트, 로큰롤에 이르는 수많은 대중음악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미군의 진주는 남한의 음악과 북한의 음악이 구분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한에서는 악단 음악이 미군에 봉사하는 음악으로 발전했고, 대중은 일제강점기에 이어져오는 민요조 가창에 외색 짙은 트롯 음악을 듣는 두 개의 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달랐죠. 일제강점기에서 이어져 내려온 악단 문화와 민요조의 가창은 그대로 이어졌으며, 오히려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외색 짙은 음악을 금지했습니다. 결국 남쪽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음악을 중심으로 대중음악이 형성되면서 전통음악이 힘을 잃었고, 북쪽에서는 반대로 전통음악을 강조하면서 서양의 음악이 대중음악에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음악은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북한에서 강조한 전통음악조차 문화적 가치를 지닌 수준 높은 전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힘을 쏟았던 전통음악은 근대 대중음악 형성기에 만들어진 잡종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은 서양의 것이 들어와 잡종이 되었지만 서양음악의 발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잡종의 형태로 고착화된 문화적 비극의 시작이었죠. 문화의 자생적 변화가 연이어 통제되었던 순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음악은 성장을 통제당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비극에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서구 또는 일본과의 문화적 단절을 통해 우상화 작업과 우민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했기 때문이죠. 전쟁이 마무리된 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당주도로 생뚱맞은 사업을 전개합니다. 1960년대부터 펼쳐진 악기 개량 사업이었습니다. 미색, 외색을 거부하고 음악적 전통에 초점을 맞췄던 이들은 전통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주체 사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민족 지도자를 자처하는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는데 음악만큼 출혈이 적고 효과가 큰 사업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음악은 과거의 전통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마치 김일성이 미래지향적이고 주체적인 음악을 창조해내는 듯한 선전을 해나갑니다. 전통음악인 판소리는 쇠퇴했고, 서민 중심의 전통 창극은 민족 가극이라는 선동적인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악기 개량 사업이 전면화됩니다. 1964년 11월 7일 김일성 주석이 문학예술부문 일꾼회의에서 혁명과 사회 발전에 따른 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민족 정서를 반영하는 주체적 민족음악을 건설하라 라고 지시한 뒤 우리의 전통악기들이 새로운 악기로 변형되었습니다. 저해금, 장세납, 옥류금, 소라, 중라, 대라, 고음단소, 고음저대, 대피리, 저음피리, 대비파, 저비파, 사현아쟁, 21줄 가야금, 많은 전통악기들이 민족악기 개량 사업을 통해 새로운 악기로 변형되었습니다. 북한의 당시 민족악기 개량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국악 악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북한의 악기 개량 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국악기들은 소화할 수 있는 음역대가 좁았기 때문에 서양 음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악기 개량은 국악기로 현대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틀림없는 음악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남한에서 기타 중심의 서양 밴드 음악이 성장하던 시절, 북한에서는 개량 악기를 통한 악단 음악이 이렇게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해금과 바이올린이 결합된 새로운 편성의 현악 합주 등
독창적인 혼종 음악들이 김일성 정권에 봉사했습니다. 1960년대를 발전기로 하여 1970년대에 북한의 음악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힘은 분명 악기 개량 사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개량 악기들은 현재까지도 북한 음악계에서 중요한 악기들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평양의 민족악기 공장에서 꾸준히 만들어져 통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악기 소리와 양악기 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전자종합 민족악기까지 만들어내며 악기의 현대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들의 악기 개량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주목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칠고 격렬한 흥을 만들어내는 전통 악기들의 음색이 개량을 통해 서양 악기의 음색에 가까워지면서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유의 에너지와 흥이 작아져 버렸죠. 북한의 음악이 비파의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연상시키고 중국 음악의 발성법과도 닮아있다는 점에서 음악 성향의 친중적인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죠.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친중적인 정치적 성향 때문이거나 왕조에 봉사했던 중국 음악의 전제적 장점을 자신들의 음악에 담고자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음악 역사 시리즈 1편에서는 북한 음악의 전통을 살펴봤습니다.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김씨 일가의 우상화 음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